안녕하세요. 앵코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된 신념, 즉 핵심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사실이라 여기면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생각과 비합리적인 사고로 모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을 핵심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불쾌하고 두려운 사항은 계속 피하면 언젠간 사라진다. 그렇게 믿고 행동해라.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옛날 말씀 중에 시간이 약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긍정적이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아, 요즘에는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어나면 제 숟가락 다물고 태어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 아이 하나 대학까지 양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했죠? 2억 이상 든다고 하죠. 그럼 아이가 둘일 경우에, 그럼 아이가 태어난 순간 2억을 손에 딱 들고 태어나나요? 그 2억을 누가 마련해야 할까요? 옛날에는 그 말이 가능했었어요. 엄마 아빠가 밭에서 일을 하셔도 언니나 형이 돌봐주었거나 혼자 있다고 해서 크게 일이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었었지만, 요즘은 형이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언니가 동생을 얻고 키울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안 되죠. 안 돼요. 형도 언니도 학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요즘에는 태어나면 제 밥 숟가락 물고 태어난다라는 말은 옛말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 즉 상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70세가 돼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기 어렵더라고요. 본인이 해결하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내 스스로가 치유가 돼야지, 또는 이 상처가 해결이 돼야지만, 시간이 간다고 해서 60세, 80세가 돼도 그 당시 어렸을 때 트라우마, 즉 상처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은 일상에서 상처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트라우마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평소에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악순환으로 계속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상처, 즉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실제로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묻어둘 뿐이에요. 그냥 시간은 묻어둘 뿐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불쾌하고 두려운 상황, 불쾌하다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기분이 나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언제 기분 나쁘냐 하면 핵심 믿음이 생길 때예요. 핵심 믿음이 생기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생각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일 뿐이었지만 내 스스로가 어떤 왜곡된 신념을 만들어지게 돼요. 그 왜곡된 신념이 바로 핵심 믿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제가 다 무시하는 것 같아. 내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핵심 믿음으로 불쾌해지고 짜증이 나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나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실적으로 불쾌할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의 권리를 어떤 사람이 침해하거나 무시할 때, 나의 권리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주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자신은 지금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바쁜 나, 정신없는 나한테 자기가 귀찮다고, 영철아 나 저기는 뜨거운 물 좀 갖다 줄래?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네가 갖다 처먹어, 이씨, 너는 손이 없어? 이럴 땐 기분 나쁠 수 있죠. 왜? 내가 지금 맞춰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그 사람이 침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일에 집중하고, 그러고 나서 쉴 때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의 권리를 묵살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자율성과 나의 자연스러움과 나의 즐거움, 행복도, 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본인 입장만 생각하고 침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워요? 이씨. 네가 가져다 처먹어, 이씨.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으로 욕할까? 이씨. 불쾌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돼요. 그것이 적절해요. 물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퉁명스럽게 쏘듯이 하는 표현이 아니라 부드럽게 편안하게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가 갖다 처먹어, 이씨, 이렇게 해버리면 싸우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것처럼 불쾌한 건 피하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주변 지인이나 친구 아이가 싸우고 왔어요. 그럼 묻겠죠? 왜 싸웠니? 하고 물어보면 제가 나를 무시했는데 이제까지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때렸어요. 그러면 왜 참았는데? 그럼 이제 아이가 그러죠.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지인이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뭐라고 조언해 줄 거예요? 그럴 땐 참지 말고 네가 얘기를 하는 게 맞아. 그때그때 얘기해. 라고 말을 해주겠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속으로 에이씨 욕하고 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피하고 있는 거죠. 불쾌한 감정이 있을 땐 상대에게 얘기해야지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내 스스로가 이걸 얘기해봤자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내가 불쾌한지 모르니까 당연히 영수야 물 좀 갖다 줘. 내일도 영수야 오늘 시간 돼? 물 좀 갖다 줘. 계속 모르니 상대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불쾌한지 싫어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닥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불쾌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는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계속 표현을 해서 그 시간에 따라 불편한 것들이 해결되거나 그들도 알아주겠지라는 어떤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두려운 게 있어요.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A를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A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B에 강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B에 약할 수도 있어요.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건 일상에서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자동차가 갑자기 나한테 돌진해 온다던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번지 점프대 위에 뛰기 전에 서 있다던가, 그럼 당연히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잘못된 핵심 믿음, 사실이 아닌 믿음으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안에 번지 점프를 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위험한 호랑이나 또는 내 앞에 자동차가 돌진해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두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거의 100분의 1 정도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나의 부정적인 핵심 믿음 때문에 생기는 가짜 상황인 걸 거의 모른 채 말이죠. 나의 왜곡된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상황을 계속 피하면 언젠간 사라진다라고 믿고 있는 핵심 믿음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 그 두려움은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상 해봤더니 그 두려움이 진짜야. 그럼 그건 말 그대로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부분에서 피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지금 현재 아직 준비하거나 갖춰야 할 때가 아니거나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고,
근데 내가 막상 그것을 해보니까 의외로 쉽네. 또는 막상 해봤는데 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할까봐 그동안 내가 조심하고 피해왔던 건데 막상 해보니 이 사람은 오히려 나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네. 이런 상황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면 이게 바로 본인들이 찍어 먹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묻어둘수록 그건 쌓여가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요. 그것이 터질 때 차라리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터지면 그나마 나을 수 있지만 그것이 터질 때는 언제, 누구에게 터지냐.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땅 터져요.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역시 나는 이런가 봐, 저런가 봐. 그리고 가슴을 어떻게 해요? 또 꽝 닫아두고 또 피하고 쌓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10단계에 터졌죠. 이제는 계속 닫아두고 쌓아두면 그 단계가 8단계에 터져요. 그 다음엔 6단계, 그리고 5단계, 그때 터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니? 그전 같으면 너 그렇지 않았을 텐데 너 요즘에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럼 그 순간 자신도 아차 싶어요. 그럼 또 어떻게? 통제하겠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통제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을 피해요. 왜? 사람들을 만나봤자 내가 터지니까.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에 각자 약한 부분이 증폭이 되고 더 두려운 상황이 내 머릿속에 생겨요. 더 복잡하고 더 두려운 상황으로. 그 전에는 이런 것만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계속 피하다 보면 이런 것도 두려워지게 되고 저런 것도 두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두려움이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로 늘어나게 되면 일이건 사랑이건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관계성이건 점점 자신을 그들과 동떨어지도록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불쾌하고 두려운 상황을 계속 피하면 언젠간 사라지고 나는 그렇게 믿고 행동할 거야. 이런 핵심 믿음이 첫 번째 주제,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세뇌시킬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사실이면 피하는 게 맞죠. 기정사실이라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오면 피해야죠. 내가 자동차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망종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건 피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말 그대로 한번 내가 증명해 볼 수도 있고 한번 내가 한 발 더 앞장서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보거나 또는 그것을 자신이 체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으로 더 복잡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닌 핵심 믿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자신을 점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